안녕하세요. 오늘 다세대랑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은 종류가 많죠. 많은 분들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은 주택 종류 중 다세대, 다가구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개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두 건물 중 어느 건물이 다가구고 어떤 건물이 다세대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왼쪽이 다가구, 오른쪽이 다세대입니다. 두 개를 봐도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의 건물로만 봐도 일반인들은 사실 구별을 잘 못해요. 내관,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주택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은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고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각 세대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주소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건축법상 구조가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 경우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4개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660 제곱미터 이하로 다세대, 다가구 둘 다 똑같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200평 이하로 건축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세대수는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다세대는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특이점 같은 거 말씀해 드리자면은 다가구 주택이 규제상으로는 19세대 이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세대수가 19세대 이상이다. 예를 들면 23세대이다. 이러면은 준공 후 세대수를 늘린던가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으로는 소유권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왼쪽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건물이 통으로 소유권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가 보시듯이 분리가 되어 있어도 건축법 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 상으로 하나입니다. 때문에 주인이 한 명 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 다세대 주택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듯이 똑같이 건축법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고 소유권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101호 1명, 102호 1명, 201호 1명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과 달리 각각 호수별로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 소유권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지인의 부모님 얘기예요. 그 부모님께서 원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지역이 재개발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 이전이나 그쯤 됐었나 봐요. 그쯤에 자녀 2명에게 각각 세대를 증여했어요. 즉 첫째에게 101호, 그 둘째에게 102호 이런 식으로 증여를 넘기고 재개발 확정된 후에 부모님 것까지 총 입주권 3장을 획득한 사례가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이라서 세대 분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서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얻은 케이스였죠. 그게 노량진인가 흑석동인가 지역인데 라는 세대수 쪼개기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린 케이스죠. 근데 이게 조합원이 돼서 아무나 입주권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조합원 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재개발 진행 중에 특정 시점 이전에 미리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조합원이 인정되는 건데 이 경우는 그 기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를 잘 한 거죠. 추가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목표로 주택 매입을 고려하실 때 그 취득 시점이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시점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1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는 분도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내용을 뺄까 했는데 건축 시 중요한 요소라서 넣었거든요. 자, 1조권 사선이 뭐냐?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햇빛이 들어오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예요. 이런 규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건축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왼쪽 사진 보면 건축물 끝이 꺾여 있죠.
오른쪽 건축물도 오른쪽 부분이 꺾여 있죠. 이런 건축물들이 외관상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일조권 사선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건물들 건물 주위로 햇빛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가면서 지은 거고요. 그럼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어떤 식으로 규제가 다르냐? 먼저 다가구 주택은 도로 끝이 기준점이 돼서 6m 떨어진 부분부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로 끝인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도로 가운데 부분이 기준점이 돼서 그 부분부터 6m 후퇴된 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런 건축물들 종종 보셨을 텐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일조권 사선의 제한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조권 사선 제한이 다가구에 의해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란 규제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도 규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오겠습니다.